네, 안녕하세요. 유튜버 신사임당입니다. 오늘 고약산인과 함께 하는데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고약사입니다. 유튜브 채널을 건강 관련 컨텐츠로 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영양제나 네. 건강에 도움되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건강 관련 컨텐츠라는 거는 어떤 컨텐츠인가요? 사실 뭐 건강 관련 컨텐츠라고 좀 포괄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네. 실제로 제가 주로 하는 컨텐츠는 영양제들, 성분에 대한 소개나 제품에 대한 소개, 그리고 네. 좋은 영양제를 고르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헬스케어 시장이 정말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더 성장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어때요? 사람들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나요? 예. 일단은 제 채널에서 이렇게 문의하는 문의량을 봐도 네. 되게 많이 늘었고요. 예전에는 이렇게 영양제를 한두 개 정도 먹으면 많이 먹는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맞아요. 그리고 매니아층만 이렇게 모아놓고 막 7, 8개를 섭취를 했는데, 요즘에는 이런 매니아층, 코어층을 제외하고 일반인들도 네. 정말 많이 먹을 정도로 관심이 많아졌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 팬데믹 상황 때문에 네. 건강을 좀 미리 챙기자 이런 분위기가 좀 많이 생겨가지고, 맞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이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가 없기 때문에 면역력을 지키고 건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인식이 생긴 것 같아요. 네. 평소에 건강 관리를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네네. 다들 운동을 많이 해라 이런 정도는 알고 있거든요. 네. 많이 들어보고 네. 운동 말고 약사의 시점 시각에서 말할 수 있는 건강 관리법이 있을까요? 건강 관리를 하려면 되게 쉬워야 되거든요. 네. 쉽고 조금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네. 탄수화물 섭취량을 좀 줄여보자. 탄수화물이요? 네네. 밥을 줄이는 거죠. 밥을 적게 먹자. 네, 저탄고지에서 이 고지, 그러니까 지방을 많이 먹는 거에는 집착하지 마시고 탄수화물 자체를 좀 줄이면 건강 유지하고 성인병 같은 걸 예방하는 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네. 되게 쉬운 방법이 이제 먹는 그 밥 공기 있잖아요. 네. 공기에서 한 3분의 1 정도만 덜어내셔도 탄수화물 섭취량을 줄일 수 있거든요. 네. 같은 칼로리를 섭취하더라도 단백질과 지방 대비 탄수화물이나 이런 당들은 네. 우리 몸에 좀 영향을 많이 줍니다. 네, 네. 물론 이거는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이나 아이들에게는 해당되지는 않고요. 네네. 우리 그 한 30대 이후에 네. 건강에 신경 써야 될 그 나이대 분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인데, 탄수화물을 좀 덜 먹고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더 좋다는 건가요? 당연히 좋죠. 단백질 섭취량도 나이가 네. 들면서 필요량도 높아지는데 섭취량은 줄거든요. 네, 네. 그리고 흡수율도 줍니다. 저장 능력 떨어지죠. 네. 소화력 떨어지죠. 네, 네. 그리고 보통은 이제 50대부터 이제 좀 소득이 줄면서 고기류 섭취량이 좀 많이 줄어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은 꼭 채워줘야 될 부분인데, 단백질을 채워주면 특히 노년층, 중장년층에는 성인병 네. 예방에 도움이 되죠. 그 이유는 이제 당독소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당독소요? 처음 네네. 들어보는데요. 아니 뭐 당이 많으면 우리 몸에 독으로 작용한다 이런 내용인데, 네네. 당이 우리 혈액에서 떠돌아다니면 우리 몸에서는 그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네. 그 호르몬이 역할을 잘 못하게 됩니다. 이게 많이 떠돌아다니면. 인슐린이. 네. 그러면은 당이 우리 몸에서 오래 떠돌아다니면은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시키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뭐 동맥경화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이 들어봤죠. 네, 그 동맥경화의 원인도 이런 네. 당입니다. 아. 지방도 이제 원인인데 주 원인은 당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런 당이 우리 몸에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그 염증, 만성적인 염증의 주 원인이기도 해요. 제가 중성 지방이 엄청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뭐 LDL 콜레스테롤이나 네네.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네. 예전에는 우리가 그랬거든요. 야, 이거 지방 먹지 마. 지방 먹으니까 쌓이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요즘에는 관점이 많이 바뀌었어요. 탄수화물과 당이 과잉하게 섭취한 게, 네. 그 과잉 칼로리가 결국에는 그 공간의 그 밀도 대비 네. 칼로리가 높은 게 지방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 형태로 저장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방으로 전환시킨 게 몸에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탄수화물이나 당 섭취량을 줄여야 됩니다. 그 당이 나오면 지방이 되는 거고. 네네. 이 오메가3는 네. 불포화 지방산인데, 네. 지방산이 섭취를 하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이 중성 지방을 분해하게 해주는, 그 대사시키는 신호를 줘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의약품으로 오메가3를 처방 나오는 경우는 네. 이렇게 중성 지방 수치가 아주 높을 때 네. 처방이 나오거든요. 아. 그래서 지방이기 때문에 뭐 칼로리는 있지만 오메가3는 네. 사실 이게 뭐
커봐야 한 1g 정도 캡슐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많아야 9kcal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음. 오메가3를 드셨을 때 뭐 지방을 섭취한다 이런 부담을 버리시고 네. 오히려 이런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기 때문에 음. 우리 그 시청자분들께서 좋아하시는 그 네. 뱃살을 빼거나 이런 네. 체지방을 감소시키는데 오히려 도움이 아 진짜요? 되죠. 네. 오메가3만 먹어도 체지방 감소하는 데 도움을 준다. 실제로 그 고도 비만을 치료할 때 네. 되게 고용량의 오메가3 요법을 하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이거 먹긴 되게 힘들고요. 20g 정도를 쓰는데 네. 캡슐로 따지면 20캡슐을 하루에 쓰는 거예요. 아,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는 건 아니고 네. 그 지방의 대사가 문제가 생기신 네. 고도 비만 분들, 아. 병원에 누워 계시는 분들 있죠. 네네. 그런 분을 대상으로 임상을 하는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당독소 제거를 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야 된다. 네네. 그 다음은 두 번째는 뭔가요? 이것도 이제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놓치기 쉬운 되게 습관적으로 먹는 좀 안 좋은 바로 믹스커피를 좀 끊는 겁니다. 아 믹스 커피. 당을 채워주기 때문에 이거 먹으면 기분도 좋아지고 네. 카페인 때문에 약간 고향감도 주고 네. 배도 좀 차는 것 같고. 담배 피는 분들은 이거 엄청 예. 근데 이게 사실 한두 잔은 사실 문제가 안 되는데 네. 습관적으로 드시는 분들은 뭐 3-4잔 그 이상 뭐 10잔까지 드시는 분도 봤어요. 두 가지 관점에서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네. 당덩어리고요. 아. 그 열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당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리고 지방도 안 좋은 지방이 들어가 있고 영양학적으로 되게 안 좋은 것 중에 최고봉 중에 하나를 저희가 네. 믹스커피를 꼽거든요. 아 그냥 안 좋은 거에 집합체다. 네, 당덩어리니까요. 그리고 이 카페인에 네. 대한 어떤 중독도 유발할 수 있고 의존을 하게 되거든요. 네네. 그리고 카페인은 많이 섭취하게 되면은 일단은 우리 몸에 필요한 수분도 많이 빼주고 결정적으로 좀 위장을 좀 망가뜨리는 성분이거든요. 카페인 먹으면은 속쓰림, 아, 위산분비가 좀 네네네. 촉발되거든요.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그 위험의 그 유병률이 되게 높잖아요. 네. 저는 그 상당 부분이 이런 커피, 특히 카페인. 커피 중에서도 이런 믹스커피라고 네, 생각을 하고 네, 있고요. 네. 커피는 좀 줄이셔야 되고 믹스커피에는 보통 40에서 50ml 정도 카페인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카페인은 보통 한 200ml 이하 정도를 섭취하는 게 좋은데 네. 맥스 한 4잔 이하, 5잔 이하 이 정도 드시는 게 좋고 네. 장기적으로는 아예 끊는 게 좋습니다. 아 커피 아예 끊는 게 좋다. 아메리카노나 이제 뭐 그런 류를 드시는 게 낫죠 아무래도.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네네. 이건 너무 뻔한 얘기인데 이 스트레스를 좀 이겨낼 수 있는 나만의 취미를 갖자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스트레스를 싶습니다. 이겨낼 수 있는 취미. 좀 어떻게 좀 희석시킨다고 해야 될까요? 네네. 이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네. 대부분 그 염증과 관련이 돼 있거든요. 아, 예. 염증이요. 저희는 이제 만성염증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만성염증은 일반 급성염증과 좀 많이 다릅니다. 급성염증은 이렇게 어디가 부딪혔을 때 네. 염증 반응이 일어나서 많이 바로 아픈 네네. 이런 걸 급성염증이라고 하고 장작불같이 막 타는 이런 불과 같다고 표현을 하고요. 만성염증은 네. 은은하게 타요. 어. 뭐라고 해요? 숯불같이 세지만 티가 잘 안 나게 가까이 가지 않는 이상. 네네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은은히 타면서 우리 몸에 데미지를 주고 대부분의 그 병을 유발하는 게 만성염증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만성염증은 염증이 컨트롤 안 되고 네. 지속적으로 우리 몸에서 발현됐을 때 만성염증이 이제 생긴다고 하는데 원인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원인을 저희는 이제 스트레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네. 스트레스를 계속 받죠. 네. 받으면 우리 몸에서 그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호르몬이 네네. 있어요. 네. 뭐 우리 몸의 당의 소비를 높이고 왜냐하면 당을 써서 에너지를 만들어야지 그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는데 네. 그게 이제 너무 반복되고 장기적으로 지속되면은 이제 이건 과학적인 표현이 아닐 수도 있는데 통용되는 표현이거든요. 네. 부신이라는 그 기관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네. 고갈이 된다 해가지고 부신 피로, 뭐 부신 기능 저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네네네. 그 부신에서 나오는 그 호르몬이 염증을 또 좀 억눌러 주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안 나오니까 고갈이 돼가지고 염증이 이제 조절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캐치는 못 하는데 그게 반복되면은 염증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면은 가장 먼저 타겟이 되는 것은 네. 심혈관이에요. 그래서 심혈관 쪽이 손상이 되고 뭐 막히기도 하고 네. 당과 또 콜라보가 돼가지고 당독수와 섞여서 혈관을 막고 제 얘기인 것 같은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네. 스트레스- 당도 많이 먹고. 예 야식 먹고 뭐 술 뭐냐면 제가 그거 있잖아요. 그 식사 대신 콜라로 거의 버텼었거든요. 그러니까 콜라가 카페인이랑 당 덩어리잖아요. 네네 그걸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일을 더 빨리 해야 되고 더 맞아요. 많이 해결해야 되니까
밥 먹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 아. 콜라 대신에 탄산수로 바꾸시죠. 그래서 저 지금은 안 먹고 이거 아. 보리차 먹고 아, 있습니다. 네네. 지금은. 네. 그 당이 결국엔 혈관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혈관이 많이 있는 뭐 눈이나 심장, 뭐 콩팥, 뇌 이런 쪽에 네. 혈관의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아, 그래서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취미를 가져야 되는 이유가 이런 건데요. 네. 취미라고 하면 거창할 건 없고 내가 좋아하는 걸 하자. 네. 시간을 꼭 할애해서 하자. 네. 의무적으로 할애를 해야 됩니다. 한 30분 정도. 맞습니다. 네, 30분 정도.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명상을 강추드리는데 명상 별거 없거든요. 그냥 네. 아무 생각 안 하고 숨 쉬면 됩니다. 네. 30분 되게 길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길죠. 점점 늘려가는 식으로 하셔야 되고 네, 네. 5분부터 10분, 뭐 네. 5분씩 늘리시면 되고 저는 뭐 최근에 운동도 하고 있고 운동하니까 확실히 풀리더라고요 스트레스가. 네. 저는 운동과 거리가 먼 사람인데 아, 꼭 하셔야 됩니다. 네네. 저는 요즘에 취미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저는 이런 돈 버는 얘기 하는 네네. 채널이잖아요. 이거랑 관계없는 컨텐츠들 그런 거 만들고 회의하고 이런 게 너무 행복하고 스트레스 풀리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래서 그런 억지로 그런 미팅도 잡고 아,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꼭 시간을 할애해서요. 정해놓고 네.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흐지부지 되더라고요. 아, 맞아요. 억지로 시간 날 때 해야지 하면은 그런 나는 시간이란 건 없잖아요. 없어요. 네. 일은 계속 생기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딱 그 시간을 할애를 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도 최근에 건강이 좀 안 좋아가지고 건강 관리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런 영양소 같은 것들 네네. 어떤 걸 챙겨야 될지 아, 되게 궁금해서 이제 찾다 보니까 사실 약사님 채널도 알게 됐어요. 아, 그런 필수적으로 좀 챙겨봐야 할 영양소들 이런 영양소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전문가들마다 조금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네, 네. 뭐가 좋다 얘기는 다르지만 제가 항상 현대인들에게 이거 너무 먹는 게 많아서 또는 고르는 게 힘들어서 헷갈린다 이랬을 때 네. 오마비라는 거 드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오마비라는 거는 처음 듣는데요. 네, 오마비라는 거는 이제 네. 저희 그 구독자님들은 아실 조합인데 네. 오메가3, 마그네슘, 비타민 B의 아, 이제 앞자만 딴 B군.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이 조합이 현대인들에게 딱 맞는 조합이거든요. 네. 그 이유는 뭐 30대 초반까지는 문제 없으시겠지만 네네. 이제 30대 후반부터 이제 심혈관 뭐 성인병에 대한 유병률이 급격하게 올라가잖아요. 네. 그랬을 때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보충제 중에 하나가 오메가3거든요. 오메가3요. 네. 이 오메가3는 중성지방 낮추는 거는 의약품 그레이드로 검증이 돼 있고요. 네. 혈액순환, 뭐 눈 건강, 뭐 기억력 이런 쪽도 많이 검증이 돼 있고 네. 근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염증을 직접적으로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보충제 중에 하나가 오메가3. 아까 얘기했던 그 염증이요. 네. 미세염증. 그 미세염증을 네. 낮춰줄 수 있는 게 오메가3거든요. 어. 미세염증을 낮춰주는 그 보충제는 많습니다. 뭐 식이유황, 뭐 커큐민, 네. 그다음에 보스웰리아, 그다음에 뭐 식물성 파이토케미컬 뭐 되게 많이 있는데 네. 가장 안전하고 먹었을 때 구하기도 쉽고 네. 금액적으로도 저렴하고 효과가 어느 정도 음. 검증이 된 게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 네. 또 마그네슘을 좀 말씀을 마그네슘이요. 드리자면은 네. 현대인들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되는 그 스트레스를 케어할 수 있는 게 마그네슘입니다. 아. 마그네슘은 보통 칼슘과 쌍으로 다니는 건데 마그네슘 저거는 저거 아니에요? 그 금속 아니에요? 뭐 미네랄 쪽인데 네. 이게 되게 안전하게 이런 스트레스를 눌러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현대인들의 그 피로도 개선시켜 줄 수 있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인들의 피로의 상당 부분이 그 부신 쪽에 그 기능이 저하되면서 부신 피로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네. 그 부신 피로를 케어할 수 있는 미네랄 중에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게 마그네슘이고요. 마그네슘. 예, 섭취했을 때 좀 되게 빠른 효과를 좀 보여주고 특히 현대인들 그 과민한 증상들이나 네. 뭐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감, 그다음에 수면 장애 이런 것들에 되게 효과가 좋아요. 그리고 마그네슘은 어떻게 기억하시면 좋냐면은 네. 좀 이완해주는 효과, 이완하는 뭐든지 효과. 이완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 그래서 들떠 있는 걸 좀 이완시켜주고 음. 약간 과항진돼 있는 걸 이완시켜주고 네. 그래서 뭐 현대인들에게 좀 최적의 성분이 바로 마그네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 그리고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또 부작용이 거의 없는 편이어가지고 네. 섭취가 되게 용이하고 안전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비타민 B군. B군, 예, 비타민 B군 같은 경우는 네. 많이 피곤들 하시잖아요. 네네. 그리고 피곤한 거에 대한 관심도도 높고 음. 거기에 핵심인 게 바로 비타민 B군인데요. 네, 이 비타민 B군은 우리 에너지 대사의 조효소로 활용이 돼서 네. 의약품으로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성분이고요. 음. 약간 이렇게 섭취를 하면은 약간 고양감도 생기고
들뜨게 하고 약 처졌던 게 좀 돌아오는 이런 느낌을 어. 받아요 실제로. 카페인보다 낫네요. 카페인보다 낫죠. 왜냐하면 네. B군도 어떤 그런 안 고양감을 좋은 주는데. 그렇죠. 그런 것도 줄 뿐더러 네. 뭐 안 좋은 혈관 독소인 호모시스테인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 그런 거를 독성이 좀 없는 다른 성분으로 전환시킬 때 필요한 성분이 이 비타민 B군 성분이고요. 네네. 그리고 뭐 B12 코발라민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네. 것들은 또 뇌에 좋습니다. 그 아. 신경들에 있는 그 신경 다발의 겉에 있는 마이엘린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거를 재생해 주는데 필수적인 성분이 B12, 이 아. 코발라민이고요. 실제로 그래서 신경이 손상돼서 막 저리거나 네. 꾹꾹 쑤시는 신경통이 생기신 분들에게 네. 이 B12 고용량을 섭취하면은 아.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근데 B군이라는 거는 그런 B에 속하는 여러 가지를 동시에 담은 그거 얘기하시는 네. 거죠? 이게 하나만 작동된다기보다는 네. 그 회로도를 보면은 여러 가지가 같이 들어가야지 같이 돌아가는 네.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대부분의 보충제를 살펴보시면은 이 B군들이 다 섞여 있습니다. 네. 그래서 효과 빠르면서 현대인들의 그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들을 예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오마비 조합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마비 챙겨보면은 정말 좋을 것 같고요. 현대인 건강관리에 대해서 일단 이 오마비를 살 수 있는 곳이 있잖아요. 아이허브라는 브랜드를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이허브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저도 뭐 잘 알고 네. 있는 사이트 브랜드이고요. 네. 뭐 한국에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실 거고 네. 저희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거기 관련된 제품을 보여드리고 이렇게 네. 뭐 소개드리는 영상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잠깐 사이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고역사님이 얘기해 주신 이 PC 오일이 오메가3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마그네슘이라든지 비타민 B 이런 것들을 다 살 수 있게 준비가 돼 있는데 네. 이런 제품들이 많이 있네요.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취급되어지는 그 제품 대비 네. 가짓수가 훨씬 많습니다. 음. 우리나라에서는 건강기능식품법으로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있어가지고 네네. 허가받은 성분을 제외하면은 판매를 못 하는데 외국은 조금 더 스펙트럼이 넓다고 보시면 돼요. 네네. 그래서 되게 다양한 성분들이 있고 뭐 장단점을 떠나서 그 종류만 따졌을 때는 훨씬 더 많죠. 다양한 종류가 준비돼 있고 저도 꼭 네. 먹는 영양제들이 있는데 여기에 아이허브에 사실 없는 게 없습니다.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거 잠깐 제가 원하는 제품을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네, 오메가3를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죠. 네, 이거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소개시켜드린 제품들이 많이 있네요. 네. 그러니까 제 주변에서도 아이허브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올해 1월에 정말 네. 갑자기 아파가지고 응급실을 갔었거든요. 그 말씀하신 대로 이 심혈관 이쪽에 스트레스랑 이제 중성지방 그리고 그 콜레스테롤 LDL.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문제를 일으켜서 협심증이 왔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병원을 다녔었는데 지금은 뭐 약을 먹고 있고. 근데 저는 그때 건강이 진짜 중요하구나 이런 거 많이 느꼈습니다. 예. 맞아요. 건강을 보통은 잃어본 사람들이 중요성을 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괜히 나온 말이 아니거든요. 네. 아파보고 병원에 가보고 그리고 약국 가서 약을 딱 받았을 때 네. 그때 딱 현실이 와닿거든요. 내가 이걸 평생 먹어야 돼? 이걸 먹는데 나아지지 않고 관리밖에 안 돼. 이런 걸 깨달았을 때 네. 되게 좀 좌절스럽죠. 네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이런 보충제들, 영양제들이 이제 보조로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네. 강력한 무기가 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의약품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네네. 뭐 이게 플라시보로 심적인 위안을 받든 네. 실제로 도움이 되든 간에 관리하는 차원으로 활용할 때는 되게 도움이 되고요. 실제로 협심증이라든지 심혈관 질환이 있을 때 그것들을 원인까지 잡진 못하거든요. 약은요. 네네. 약은 대증요법입니다. 대부분. 예를 들어서 고지혈증이 생긴다. 그러면은 지방 합성을 좀 줄여주고 약으로. 네. 그리고 혈관이 막힌다. 그러면은 뭐 시술로 뚫기도 하고 네. 그런 쪽에 잘 쌓이지 않도록 혈전약을 먹기도 하고 그런 대증요법들을 활용하는데 물론 이제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면은 네. 근본적인 원인인 아까 말씀드렸던 염증을 완화시키거나 예, 뭐
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로를 뭐 개선시키거나 네네. 그리고 지방을 뭐 녹이거나 이런 것들이 건강기능식품 이런 영양제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거든요. 네네. 근데 단번에 나타나지는 않고요. 이거는 꾸준히 드시면은 네.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고요. 실제로 이런 얘기를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 난치 질환 같은 경우는 음. 우리 병원을 가셔도 방법이 잘 없는 경우가 많아요. 네네. 가셔서 그냥 뭐 약 드셔보세요. 요 정도인데 음. 이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하셔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네네. 뭐 개선되는 케이스가 꽤나 많이 저는 봤거든요. 네. 네. 정말로 강력하구나 싶을 정도로 플라시보일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무기를 하나 알아두시면은 네, 음. 앞으로 뭐 심적으로도 되게 든든하고 네. 건강을 좀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몸이 아프면은 뭐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소용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최근에는 건강 관리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팬으로서 신사임당님께서 이런 좀 저도 좀 가끔 불러주시고 네, 이런 건강 관련 컨텐츠도 좀 달아주시고 네네. 그리고 유익한 컨텐츠를 좀 지속적으로 좀 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채널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돈 버는 법 또는 성공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오시는데요. 오늘은 건강함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필수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부족한 분들은 아이허브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네. 영양제를 뭐 먹지? 라고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딱 오마비만 일단 기억해 두시면은 오마비. 예, 반은 성공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네. 오메가3, 마그네슘, 비타민 B군을 기억하셔가지고 네. 나에게 잘 맞는 제품을 용량을 설정해서 한번 꾸준히 드셔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우리 그 신사임당 채널의 구독자분들 네. 즐거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 뵙길 고대하고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